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그거를 조금 너희도 자녀가 처음이지. 우리 다 처음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이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는 대연동 클래스. 참 관계가 어려워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로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참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참 부드럽고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부드럽고 매끄러우려면 식초도 많이 물을 많이 발라야 됩니다. 부드럽고.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입장으로 참 대하면 좋을까요? 존경, 리스펙트, 리스펙. 동방예의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건 그죠. 존경의 마음으로 참 부모를 대해주는 그것이 네. 참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감사. 스피드 퀴즈. 내리사랑. 네. 와.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자녀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죠? 네. 저도 똑같이 사랑할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를 낳아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우리가 뭔가 선물을 하거나 어디 외국에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거나도 맞을 수 있지만, 그게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을 잘 살아가는 게 다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그거거든요. 부모님들이 항상 네. 연락을 네. 잘 지내고 있냐? 네, 맞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잠은 잘 자냐?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 기본적인 걸 잘 하며 잘 지내고 있느냐? 그게 항상 부모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그죠. 들어요. 네. 참 자녀가 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참 받은 존재로서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께서는 그걸로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저가 생각해봐도 어릴 때 부모님하고 막 싸우고 저 혼자 문 닫고 문 잠그고 온갖 저주의 말들을 부모님에게 퍼붓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내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슬플까. 아주 무시무시한, 저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없어지면 걱정 좀 하겠지, 애 끊을 거야 막 생각하면서 막 온갖 나를 죽이는 말들, 부모님에 대해서 막 슬프게 할 작심들은 막 불태우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어느새 키를 가진 부모님이 여시고 밥 먹어라. 네. 어머니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아침에 아침밥을 그죠. 그냥 대가 없이 그저 지어주시는. 자녀로서는 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영역들이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내리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참 자기의 주장들이나 생각들까지도 이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 이렇게 같이 강요와 억압과 여러 가지들이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내려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죠? 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참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유아 세례 교육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참 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연구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민우야, 성우야,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다. 그때
그때 딱 한 가지밖에 저는 얘기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녀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개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거다. 네, 대리자 하십시오. 그거 말고는 해줄 이야기가 저는 사실 딱히 없더라고요. 그것만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면 부모가 자녀를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고 네.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없고 나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에 보내야 된다든지 책 조금 됐지만 스카이 캐슬이 참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어떤 드라마로서 참 그런 부모의 어긋난 욕망들이 자녀에게 투영될 때가 참 많죠.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존재로서 그러기엔 근데 부모가 돼보니 쉽지 않죠.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문제죠.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외부에서 듣게 돼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나고 방사능 폐수 때문에 막 전 지구의 바다 생태계가 오염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은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부모님은 아이에게 생선을 막 먹인대요. 근데 저희 애는 또 생선 꼬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로 밥 2그릇도 먹을 수 있는 아이인데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사랑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주는 게 맞을까 또 그랬다가 훗날 나중에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기진 않을까.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경험, 듣게 되는 이야기, 어른의 시각으로 좀 더 깊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그거 안에서 오류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내 감정이 앞설기도 하는데 안 쉬워요.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를 조금 너희도 자녀가 처음이지. 다 처음이야.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조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참 부모는 자녀에게 참 좋은 걸 주고 싶거든요. 잔소리를 하는 이유와 목적도 사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자녀가 잘못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서로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참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삶의 여유가 없으면 또 저주하는 말들. 이게 다 널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거나 본인이 여유가 없으면 결론부터 화가 나죠. 네.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거 해! 뭐 이렇게 설명의 단계를 뛰어넘게 되죠. 그죠? 네. 그리고 화와 분노가 먼저 표출되고 그리고 자녀도 더 크게 얘기할 수 없고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좀 어리고 아직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듣고 있지만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를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한숨을 쉬거나 하거나 아니면 방을 팡 참 근데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일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영역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깜빡이를 서로 좀 켜주고 미리 들어가기 전에 그죠? 네, 운전할 때도 여기까지인데 미리 깜빡이를 켜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서로에 대한 공감이라는 부분. 운전하고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깜빡이를 켜거나 잠깐 진정할 때 이제 비상등을 켜주고 근데 이제 화가 난다고 뒤에서 비켜 하면서 막 하이빔을 막 이렇게 번쩍 이렇게 그런 대화가 아니면 근데 됐죠. 이게 참 자신이 아까 무슨 얘기했지만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휴게소로 빠져야 됩니다. 그죠? 그죠? 소떡소떡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아빠도 커피 한 잔, 우리도 음료 한 잔 그런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참 많이 싸울 때가 배고플 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 휴게소에 가듯이 한번 뭐가 좀 얘기하고 일부러라도
바쁜 현실 속에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충분히 얘기만 해도 많이 풀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 대연도 클래스를 보는 거죠. 보면서 아 저렇구나. 저희가 참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참 말하는데 못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네, 그죠? 맞아요. 말은 이렇게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방향성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저희 애가 지금 어린이집 적응 중인데 아침에 아침 먹일 때 빨리 먹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막 안 먹고 장난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흘리면서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분노와 화가 아, 네. 왜냐하면 선우에게 하루 개념 우리가 다르거든요. 네. 그죠. 지금은 낮인데 해가 떠 있는 시간으로 보지. 그게 8시인지 9시인지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와 부모와의 이 관계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참 적당한 거리두기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더욱더 많이 들어요. 무슨 거리를 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존중일 거예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되게 많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집에 자러 간다. 집은 잠깐 자고 나가는 공간, 숙소의 개념으로 가정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운 것 같고요. 밖에서 친구들 만나면 편안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마도 가깝다고 하지만 내 속까지는 다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솔직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직한 관계를 이루는 건 맞지만 정직을 뛰어넘어서 다 완전 오픈해버리는 솔직함까지는 안 가도 그건 잘못은 아닌데 친구하고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서로 공유하고 서로 좀 저 친구가 싫어하는 걸 내가 좀 피해주고. 가정은 너무 가깝죠. 완전 오픈돼 있죠.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집에 오면 아버지가 아주 에덴의 상황은 아니지만 죄 이전의 에덴은 아니지만 사각 팬티를 집에서 난닝구와 함께 이렇게 계셨고요. 너무 이렇게 그렇게 계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다 오픈돼 있죠. 심지어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그죠. 네. 전혀 진짜 아무런 선이 없는 어떤 가정이라는 게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정말 내 자녀가 싫어하는 건 뭘까, 그리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건 뭘까라는 것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넘어서고, 그죠? 네. 왜냐면 어릴 때는 여러분 뽀뽀도 해줬잖아요. 그냥 뽀뽀하면 다 했는데 이제 크면 왜? 새삼스럽게 왜 그러지? 원래는 그냥 가족이니까 문도 이렇게 열고, 네, 그게 편함이고 함부로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눈 한 번 깜짝하고 눈을 떴는데 자녀는 이제 벌써 커 있죠. 그리고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자는 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기호가 더 명확해지고 있는, 분명해지는 시기에 자녀들에게는 그도 이제 하나의 존재로서 이제 언젠가는 다른 이성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어떤 비전을 위해서 직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그래서 혼자 마음에 끙끙 혼자 사랑하는 부모님도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좀 둬야 된다는 의미죠. 적당하게 진짜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의미에서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라면 부모가 조금은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고, 존재가 존재로서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야지, 자녀를 나의 소유의 개념으로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주무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게 된다면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갈등의 관계와 그 골은 점점 깊어질 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옆에 있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부모와의 소통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단절의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골은 더 이상 메꿔지지 않은 만큼 이렇게 더 멀어질 수 있는 관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적당한 선을 부모와 자녀지만 지켜주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영역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한마디의 말이 그 아이에게 참 비수처럼 꽂히게 되고 네. 꽂혀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떠오르고 각인되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단어가 떠오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는 아이들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엉망이야 막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은 친구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잘 못하지 주눅 들고 니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하면 나는 안 되는 아이인가 봐. 그러니까요. 경상도가 좀 그런 약간 지역적인 특색으로 하면 그런 게 좀 있죠. 뭐냐면 막 이제 어린애가 막 자기는 좋다고 발을 계속 빵빵 하는데 경상도는 이렇대요. 야! 이러면 황천호! 자꾸 이름을 더 강조해서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안 돼요. 전라도는 약간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아야 그래서 땀 꺼지겠냐. 더 세게 한번 잡아라. 잡을 테면 뭐 이렇게 좀 정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아이도 그래서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어? 뭐 이렇게 되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모의 말이 그죠.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가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고 야고보서에는 혀를 조심하라고 했죠. 네. 그죠. 말이 참으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